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일요일엔 짜파게티, 목요일엔 훈훈농장.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훈훈농장에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사실 제가 굉장히 졸린 목소리로, 사실 그게 피곤한 것도 물론 있는데 아침에 제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 회사 출근하기 전에 바로 한 거라서 사실 졸린 목소리에 좀 더 가깝습니다. 하여튼 뭐 좀 걱정해 주신 분들이 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6월 25일이고요. 6.25네요. 그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날입니다. 일단 주요 지표 먼저 체크해 보고요. 주요 뉴스 체크해 보고, 그다음에 한국 증시, 미국 증시, MTS 간단하게 보고 데이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농장을 좀 찍어 봤는데요. 잡초가 정말 너무 많이 자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주 목요일은 제가 훈훈농장에 오는 날이라서 한 30초라도 그냥 이런 녹색을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거의 서울에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새소리를 들을 일이 없어요. 그때 핑크색도 엄청 이쁘죠. 이게 약간 야생화더라고요. 네, 주요 지표 먼저 체크해 볼게요. 일단 오늘도 600명대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 백신에 대한 주요 이슈는 뒷부분에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코스피는 0.30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했죠. 3286이었고, 안 그래도 어저께도 사실은 0.3%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이 정도 수급이나 이런 정도면은 뭐 미국 증시도 나쁘지 않았고요.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행히 밀리지 않고 신고가를 달성했고요. 코스닥은 한 0.38% 정도 하락을 했고요. 다우존스, 나스닥 현 시간 다 괜찮습니다. S&P 500도 좋고요. 나스닥도 좋은 상황.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외적 환경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뭐 상해지갑지수, 뭐 니케이지수, 항생지수 이렇게 아시아 증시까지도 다 괜찮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도 0.41% 상승해서 긍정적이고요. 일단 현 시간에 세계 주요 지수를 보면 뭐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까지 다 괜찮고, 지난주에 사실은 이쪽이 좀 좋지 않았죠. 유럽 증시가 좀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영국, 프랑스, 유로, 뭐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포르투갈까지 다 이렇게 빨간색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1%대 좀 상승폭이 좀 있는 편이라서 이런 것들은 사실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장이 좋다는 거는 당연히 내일도 우리나라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장에서는 테마주가 조정을 겪는다고 했죠. 반대로 조정장이 심할 때는 테마주가 극성을 부리고 막 스펙주가 20개씩 상한가를 가는 일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형주가 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반대로 테마주가 거의 힘을 못 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국채금리는 1.48로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제가 계속 걱정을 했는데 오늘도 하락을 해서 1133원으로, 물론 전주에 비하면 다소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관이 매수를 해서 좀 지켜준 장이었고, 코스닥과 같은 경우는 양 주체가 모두 매도를 하면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가상화폐도 현 시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이게 24시간 전 대비인데 뭐 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마감되는 분위기였고요. 일단 주요 뉴스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CDC라고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인데 거기에서 그 코로나19의 이런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이런 좀 언급이 좀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좀 주식들이, 백신 주식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 뭐 특이한 내용은 아니고 백신 2차 접종 후에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이나 심낭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어쨌든 mRNA 백신이죠. 그 종류 1차 접종이나 그 1차 접종 뒤에 이런 것들이, 부작용들이 보고된 사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장초에 뭐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mRNA 뭐 관련된 주식들이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표가 그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 29일 날 하기로 오늘 발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오늘 윤석열 주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반대로 최재형 씨는 아직까지는 뭐 대선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검색을 해보면 사실 여론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어제와 오늘이 또 다르거든요. 뭐 결국엔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지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주식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어제만 해도 사실은 좀 부정적인 기사라든지 조금 두리뭉실한 기사가 많았다면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띄워주는 여론사마다 좀 띄워주는 기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테마주 수급에 있어서는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았던 최재형주가 오늘 다시 상승을 했죠. 이루온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 가까이 상승을 해서 저는 사실 물려 있었는데 저도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순위를 보면은 여전히 윤석열 씨가 32.3%, 이재명 씨가 22.8%, 그리고 3위가 이낙연 전 대표, 4위가 홍준표 의원, 그다음에 5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6위가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7위가 오세훈 시장, 뭐 8위가 전세균 국무총리까지인데 결국에는 현재 지금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주식들은 거의 뭐 윤석열주, 이재명주, 최재형주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먼저 좀 살펴볼게요. 현 시간 미국 증시를 장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뉴욕 거래소, 가치주 중심의 뉴욕 거래소도 뭐 그냥 약보합세에서 뭐 소폭 상승하는 느낌이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금융주가 오랜만에 한 1%대 상승을 하고 있고 여행주인 보잉도 한 2.2%. 사실은 그 인도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뭐 아무래도 여행주들이 최근에 다시 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조정폭이 좀 더 심해졌었는데 오늘과 같이 이제 뭐 보잉이나 이런 월트 디즈니, 월마트 같은 것들이 상승을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그런 코로나 백신 관련된 백신 이후에 이런 재개될 활동들에 대한 관련된 소비재들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선행지표로서 좀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소비재 쪽도 일단 약보합세 정도는 보이고 있고요. 월마트는 좀 상승을 하고 있네요. 원자재 쪽이 오늘 우리나라는 많이 올랐죠. 뭐 포스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원픽으로 뽑았던 세아베스텔 같은 경우는 10% 상승을 했고요. 포스코 강판도 움직였고 전체적으로 철강 스틸주들이 오랜만에 좀 기술적인 반등을 했는데 미국 원자재 파트도 어제 오늘 좀 상당히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US 스틸이나 뉴코 같은 대표적인 주식들은 약보합세 정도지만 그래도 이렇게 5%씩 상승하는 것도 있고 인스틸 인더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구리 관련주인 맥모라는 보합세로 한 0.12% 하락하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은 아무래도 물론 최근에는 당연히 성장주의 주도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가치주 중에서 어저께 특히 이제 철강주들이 좀 움직였고 뉴욕 증시가 이런 분위기면 오늘까지도 25일까지도 철강주 상승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어제만큼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에 있는 팡주들은 뭐 전체적으로 보합 정도로 보여지고요. 테슬라는 사실 좀 좋은 발표가 나오면서 어저께부터 상승을 하고 있죠. 반도체 쪽이 좀 괜찮은 것도 이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 뭐 AMD, 퀄컴 이렇게 그래도 1%에서 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도 오늘 삼성전자가 1.2% 정도 상승을 했고 반도체 소부장이 여전히 좀 못 가고 있는데 이렇게 증시 수급들이 좀 들어와 준다면 반도체 소부장도 지금 현재 분위기는 장 전체적인 분위기 또는 외국인 수급 그리고 뭐 전체적인 대외적인 환경 글로벌 증시가 다 괜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파트는 일단 포드랑 제너럴 모티스 같은 일반 완성차 업체는 그냥 보합 정도고요. 그 외에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뭐 처칠 캐피탈 정도 루시드 모터스죠. 그거 제외하고는 소폭 하락을 하고 있고 뭐 특별히 유의미한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버진 갤럭시도 오랜만에 최근에 좀 급등을 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좀 오랜만에 한 3% 정도 건강한 조정을 겪고 있고요. 태양광 쪽도 퍼스트 솔라만 한 7% 상승, 나머지는 보합 정도. 코인베이스도 한 1.1% 정도 상승을 하네요. 이쪽에 뭐 로블록스나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유니티 같은 데도 한 1.6% 정도 상승 중이고요. 전체적으로 장이 괜찮습니다. 여행 레저 쪽만 조금 아쉽고 이렇게 제가 그 대형주가 잘 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장, 안정적인 장에서는 테마주가 못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증시도 똑같아요. 미국 증시가
지난달에 참 조정을 겪었을 때는 이 공매도 관련주들이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이게 밈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테마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게임스탑이라든지 유명한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라든지 지난주까지도 지난달이 특히나 이렇게 막 몇십 %씩 상승을 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이날 보시면 95% 상승한 날도 있었죠. 6월 초에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다시 오늘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형주들이 잘 가는 날은 다 전체적으로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대형주가 잘 가는 날엔 테마주가 약세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약세죠. 네, 일단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의 주요 섹터들을 보면은 오늘은 철강 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잘 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지능형 로봇 쪽이 좀 괜찮았고 카메라 모듈 쪽 그 정도가 좀 눈에 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아베스틸이 10.79%. 제가 사실 철강주에서는 항상 세아베스틸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한 3달 전에 처음에 세아베스틸 얘기한 이후에도 거의 한 80% 이상 상승을 했고 여전히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내일도 사실 세아베스틸이나 포스트 광판, 그다음 동국제철 같은 경우는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또 추가 상승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도 오랜만에 한 3%대 상승을 했는데 사실은 뭐 현대제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낮은 상태긴 해요. 한 20% 정도 낮은 상태고 세아베스틸은 이제 거의 이제 올라와서 신고가 달성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이제 로봇 관련된 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LG라고 써놨잖아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LG 계열사고 그다음에 LG전자도 로봇 관련된 주죠. 그리고 로보티즈도 이제 LG가 지분을 좀 들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물론 로봇주 전체에 조금 좋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LG의 좀 더 LG 그룹주 자체가 괜찮았다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은 LG전자가 오랜만에 4%나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이렇게 LG 계열사들이 다 괜찮았기 때문에 LG 생활건강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LG주가 좀 강세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는 제가 추천드렸던 것 중에 사실 대형주를 LG전자를 제가 이틀 전에도 추천드렸고 어제도 또 추천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어쨌든 4% 상승을 해서 저도 기분 좋게 좀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메디톡스 오늘도 이제 대운제약 얘기를 조금 드릴 텐데 메디톡스와 원래 대웅제약이 그 보톡스 관련해서 이렇게 소송전을 좀 펼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번에 합의를 하면서 그래서 메디톡스가 한 5% 정도 상승, 대웅제약도 1.75% 상승을 했다는 건데 물론 이것도 의미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결국엔 최근 들어서 바이오주들이 다시 약간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저도 오늘 셀트리온 제약을 좀 추매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작년 11월, 12월에 난리가 났었던 이런 바이오주들이 사실은 1월부터는 완전히 꺾였죠. 그래서 거의 바닥을 쳤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인도 변종 바이러스의 재확산 이런 우려들 때문에 시젠이 다시 반등을 했고 하지만 뭐 시젠과 같은 경우는 사실 마스크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마스크나 진단키트 관련된 업체들은 그렇게 오래 가기는 힘들죠. 그래서 그냥 반등 정도로 사실은 조금 손실률을 줄이는 만약에 물린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반면 뭐 대웅제약과 같은 경우도 사실 코로나 치료제 3상을 좀 앞두고 있는 부분이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여전히 이제 코로나가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산세 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외에는 테마주는 사실 오늘은 그냥 뭐 윤석열 씨가 아무래도 대선 그 선언을 한 날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기사화되면서 결국엔 테마주는 그나마 그냥 대선주가 좀 같다 정도. 그러니까 테마주가 사실은 다른 때는 훨씬 더 다채롭거든요. 주제도 되게 많고 특히나 최근과 같은 경우는 바이오, 그다음에 전기차, 대선주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뭐 한 이틀 전부터는 제가 그랬죠. 계속 대형주가 강하기 때문에 테마주가 좀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굉장히 테마주가 약했었고요. 이게 상한가 종목도 세 종목밖에 안 나왔고 이거는 상승 종목이거든요. 그 상한가 종목 아래부터 이제 이렇게 열거를 한 건데 제일 높은 게 21%밖에 안 돼요. 보통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갖다가 이탈한 것들이 한 27%, 8% 정도 되는 것들이 최소한 4, 5개는 포진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만큼 이렇게 약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건 다 테마주죠. 대부분 다 테마주인데 그만큼 수급이 약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것처럼 뭐 덕성우, 애니능률 이런 윤석열주, 그다음에 임팩, 뭐 클라우드웨어도 윤석열주죠.
원익큐브도 윤석열 주고 이론가 같은 경우는 최재형 주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대선주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뭐 전기차 뭐 이렇게 테슬라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는 전기차 업체인 화신, 그다음에 뭐 광진 실업 그 정도만 사실은 뭐 기술 기반의 이런 테마주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어쨌든 굉장히 약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상한가 종목 같은 경우도 한 5종목은 최소한 되는 게 기본이고, 그때 뭐 스펙 관련된 주들 이렇게 우리나라 조정을 많이 겪었을 때는 그럴 때는 막 스펙 관련된 주, 원전 관련된 주 이런 데서 그 상한가가 10개씩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과 같은 경우는 3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테마주가 약하다는 거를 반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솔고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좀 제외해야 되거든요. 내일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최재형 주인 한세MK, 그다음에 윤석열 주인 네오토 정도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내일 꺾이기가 쉽죠. 이미 한세MK 같은 경우 벌써 뭐 상한가를 여러 번 했고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대형주 강세장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좋다는 얘기는 결국엔 우리나라의 지금 코스피가 오늘 물론 신고가를 갔지만 그 이상으로도 좀 갈 가능성이 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테마주는 반대로 대형주 그리고 좀 우량주들이 강세기 때문에 테마주는 수급이 딸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막 8%, 10%씩 오르고 카카오가 그렇게 많이 오르고 그럼 결국엔 사실 테마주를 할 의미가 없거든요. 테마주는 리스크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큰 돈을 사실 넣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세력이라고 해도. 근데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 뭐 카카오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거기에다가 뭐 정말 맘 놓고 뭐 몇십억씩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죠. 베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물론 저도 테마주를 뭐 성공한 날도 있고 실패한 날도 있고 한데, 물론 이번 달에도 한 1,300만 원 정도 수익은 냈지만 한 종목 두 종목이 물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로운 같은 거 탈출을 했어요. 익절로 탈출을 했지만 그게 만약에 오늘 20% 상승을 안 했었다면 저도 한 17% 정도 마이너스였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쌍방울과 같은 경우 사실 아직도 탈출을 못했어요. 쌍방울도 좀 소폭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부는 익절을 했고 어쨌든 좀 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런 거는 어쨌든 5번, 4번 성공하고 1번 실패해도 어쨌든 마이너스가 좀 나는 거니까 그만큼 테마주는 참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카카오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일단 카카오는 소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액면 분할 전에 정리를 하고 그때 이제 네이버로 갈아탔기 때문에 사실은 저의 손을 떠난 지는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뭐 들어가고 싶지만 그동안 못 들어갔는데, 일단 오늘의 패턴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패턴이죠. 거래량이 실린 사실 음봉이잖아요. 7%된 음봉이고,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맞죠.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는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그런 말을 좀 쉽게 하긴 어렵죠. 왜냐하면 좀 비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워낙 카카오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패턴으로는 이렇게 거래량 실린 음봉은 단기 조정을 의미한다는 게 사실은 뭐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과거 사례를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2020년 지금 5월 한 중순 정도에 있었던, 그때도 이제 거래량이 실린 음봉이 하나 있었죠. 그때 같은 경우도 거의 40일 가까이 조정을 좀 겪었었고, 그 이전에도 이후네요. 최근에도 2021년 4월 달이죠. 4월 달에도 좀 음봉 실린 마찬가지로 좀 거래량이 좀 있는 하락이 좀 있었는데, 그때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조정을 겪다가 이제 최근에 상승을 했던, 물론 이게 장기 조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HMM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곳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뭐 카카오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대부분 이제 PER일 텐데, PER과 PBR일 텐데, 뭐 HMM도 보시는 것처럼 뭐 거의 111배, 그다음에 뭐 PBR도 거의 8.27배 정도 되죠. 지금 많이 빠진 건데도 불구하고. 물론 카카오는 PER이 400배가 넘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나마 그래도 어쨌든 순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좋은 편이잖아요. 그렇게 성장하는 주식들은 사실 흔치 않죠.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IPO를 앞두고 있는 그런 계열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사람들이 카카오에 투자한 건데, 지금은 또 가상화폐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수급이 결국엔 주식시장으로 전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에서도 테마주가 약하다면 당연히 그런 호재성이 있는 대형주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일반적인 패턴은 카카오가 이렇게 거래량이 실린 하락이면
한동안 조정을 받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반대로 최근에는 유동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이 갈 데가 없다면 카카오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외국인들과 기관이 많이 털었지만 개인들이 굉장히 올린다면 그러면 뭐 HMM처럼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일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한 날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웅제약에 대한 얘기를 좀 오랜만에 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실 12월 달에 대웅제약에 좀 물려 있죠. 그때 수익도 많이 냈지만 한 2천만 원 수익 내고 그 이후에 다시 들어간 게 이제 물려서 지금까지 거의 한 6개월 정도 물려 있는 상태인데 뭐 사실 저는 뭐 평생 갖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굉장히 고점이라서. 근데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호재가 좀 나와서 상승을 많이 했죠. 그때 한 9% 정도 상승을 했죠. 3일 전에. 메딕톡스와 이제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고 2분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죠.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거. 그래서 결국에는 흑자 전환을 한다는 거. 흑자 전환이 사실은 굉장히 기업에 대한 호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실적주 장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더 이렇게 대웅제약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일단은 아쉬운 거는 목표가는 유지 정도예요. 상향 조정된 건 아니고 20만 원 유지하긴 했지만 그래도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하게 지금 예정이 돼 있어서 실제로 그런 증권사 리포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할 때는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흑자 전환에 저는 의미를 두고 있고 차트상으로 봐도 일단 21선은 지지하고 있어요. 지지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지금의 윗공간에 있는 매물대가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상승하고 오늘도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이 매물대만 사실 돌파할 수 있으면 20만 원까지 무난하게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가 굉장히 대웅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외국인에서 그래도 오랜만에 11만 주가 들어온 거는 긍정적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의 테마주인데 사실 테마주를 저는 이제 선정할 때 보통 상따에서 하나 선정하고 그 다음에 차트상 조금 끼가 좀 보이는 종목들을 이렇게 두 종목을 선정을 하는 편인데 오늘은 진짜 상따 종목에서 따라할 만, 이렇게 가질 만한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세 종목밖에 없었고 그 세 종목 중에 하나는 또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또 하나는 너무 올해 지금 많이 과열된 지금 벌써 한 4거래일째 이제 상승을 한 곳이라서 결국에는 네오토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네오토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한다면 일단은 좋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윤석열 씨 관련주라는 게 있고 전기차 관련주라는 부품주라는 게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두 가지 소재로 내일 그래도 뭐 장초에는 좀 소폭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과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이 물론 상승은 했죠. 상승은 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예전하고 패턴이 많이 달라요. 지금 초창기의 테마주 제가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말씀 안 드렸었죠. 그때만 해도 사실은 패턴을 따라잡기가 쉬웠는데 오늘의 패턴 그리고 한 이틀 전부터는 좀 달라요. 패턴이. 일단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최강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포스코 강판도 좀 지켜보고 있어요. 포스코 강판과 세아베스틸도 좀 추가적인 상승 지켜보고 있고 두나무 관련주도 오랜만에 오늘 좀 상승을 했고요. 오늘자가 제가 이렇게 다 상승 종목들을 다 정리를 해놓은데 오늘 제가 이 네 종목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LG전자도 4% 상승을 했고 슈마시스를 이제 데이 종목으로 추천드렸었는데 5분 틱을 보시면은 장초에 좀 높게 시작했어요. 9%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22%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죠. 그러니까 한 사실은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간 건 아니고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들어가셨으면 장초에 좀 들어가셨으면은 그래도 한 최소한 7, 8% 정도는 수익을 내고서 나갈 수 있는 자리였고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추천하는 이 데이 공부 종목들은 바로 이렇게 폭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틀 보고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날 안에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진원생명과학도 제가 추천드렸었는데 여기도 이제 어쨌든 같이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이런 패턴들이 최근에 많아요. 이렇게 하락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폭락하고 나서 이제 올리는 건데 이런 것들은 저는 아예 그냥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거는 더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미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진원생명과학도 지금 거의 일주일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월봉으로 주봉으로만 봐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번 주에만 33%, 36%, 지난주에도 5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끝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또 어쨌든 백신에 대한 조금 부작용, 안 좋은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건 시초가 매매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내일은 포스코 강판과 네오토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가 농장에서 간단하게 방송을 했는데 하여튼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제도 방송에도 좀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뭐 응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거 자체가 뭐 기분이 안 좋고 이랬다기보다는 그냥 이왕이면 사실 뭐 주변 분들이 뭐 제가 뭐 이왕이면 공부 같이 한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해서 참 좋다 이런 말 들으면 너무 좋죠. 근데 반대로 좀 속상하잖아요. 그분들도 만약에 제 방송을 보고서 어떤 종목 들어갔는데 사실은 다 급등은 했거든요. 급등은 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쌍방울이라든지 최재형 씨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악재 기사가 떴잖아요. 장 종료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원래 차트상 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었지만 악재 뉴스 때문에 결국에는 폭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매매를 굉장히 주의 깊게 해야 되고 지금처럼 테마주가 되게 잘 갈 때가 아니잖아요. 테마주가 잘 갈 때는 2주 전에 제가 스펙주 그 설명드린 콘텐츠 있었죠. 그때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다 5%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테마주가 강세였던 장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장이죠. 조정장이 아니고 점점 올라가고 있는 정상적인 장이고 우리가 뭐 경험을 했었던 그런 강세장으로 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때는 이제 사실 테마주보다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대형주 그다음에 중형주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상승하기 마련이니까 조금은 테마주는 진짜 눈으로만 공부하시고 결국엔 실적이 좋은 대형주 쪽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대형주들도 제가 6월 6일날 정리해드린 것도 있었고 최근에도 뭐 여러 군데 계속 정리를 해드렸죠. 그런 데를 중심으로 아직은 좀 저평가되어 있고 여전히 전기차와 바이오가 강세 섹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종목을 고르시면은 그래도 뭐 오래 안 기다리고도 바로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법학자 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